네, 여러분 교재 445페이지 피시고 오늘은 FAT 1급 제75회 이론 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4회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75회 이론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재고자산 문제네요. 자, 1번 보시면은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선적을 하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 상품 판매 시 선적이 완료된 재고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적지에서 인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요. 다음에 2, 3, 4 한번 읽어볼게요.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경우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죠. 예, 담보에 제공된 것은 우리가 차입금을 상환하면 다시 우리 자산이 되는 거니까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 시송품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죠. 시송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아보고 사용한 후에 매입자가 판매 의사를 표시하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판매 방식이죠. 그래서 시송품은 매입자가 판매 의사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적송품. 적송품은 위탁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었습니다. 다음 2번을 보이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설명한 건가요? 자, 이거는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자, 기업은 소유주와 기업은 독립적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회계의 전제 조건 중에 3번에 있는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그러죠. 회계의 기본 가정에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이 3번에 있는 기업 실체의 가정을 설명한 것이니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론 정리할 때 앞부분에서 아마 첫 시간쯤에 이게 나왔을 거예요. 재무회계 이론 1교시쯤에 이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손익 분석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은 이랬습니다. 자, 김 대표가 매출 총이익은 전기보다 증가하였는데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랬어요. 자, 우리 회사의 지금 성과를 분석을 하는데 전기하고 단기를 분석하는데 매출 총이익은 전기보다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한 계산 그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좋아졌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 다음에 뭘 빼주냐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감소한 원인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기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박 대리가 네,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그랬는데 이 가에 들어가는 것은 판관비가
돼야 돼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 그러면 보기에서 판관비는 1번에 있네요. 대손상각비가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고요.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의 어떤 구조에 관한 문제를 내면서 동시에 판매관리비 또는 영업의 비용 이런 개념 과목 분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이므로 1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설명 중에도 여러분 추가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아요.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25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3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자, 지금 현재 30만 원. 당기순이익이.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내용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가 되겠느냐 이 질문이죠. 두 가지 결산 정리가 있는데 첫 번째, 12월 급여 미지급분 4만 원을 인식하지 아니했다면 비용을 예상해야 되죠. 자, 여기서 급여라는 비용을 예상해 줘야 되니까 당기순이익은 4만 원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당기발생분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는 수익 개념 과목입니다. 15,000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자, 임대료 인식하지 않았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임대료 수익을 빼먹었다. 그러면 결산 때 이걸 수익을 예상해 줘야 되죠? 임대료를.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만 원에 플러스 15,000원 두 개를 합산하면은 마이너스 25,000원이 되겠군요. 30만 원에서 마이너스 2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27만 5천원이 되겠다. 답은 3번인 거죠.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첫 번째 건 급여라고 그랬어요. 급여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럼 급여를 계상해주면 되죠. 그럼 비용이니까 이익은 감소하는 거. 두 번째 거는 임대료잖아요. 임대료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식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익이 증가되는 거니까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죠.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을 플러스 합산 처리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12월 1일에 200만 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 증권을 25년 8월 31일 170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이 경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요? 그랬어요.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우리가 취득을 전기 12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결산 때 얼마로 평가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24년 12월 31일 공정가치가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 때 우리 유가증권 평가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산 때 2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을 10만 원을 감소시켜 가지고 결산 때는 평가 손실 10만 원이 인식이 됐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처분할 때는 얼마에 처분하게 됐어요? 170에 처분하게 됩니다. 자, 전기 말에 190으로 평가했는데 170으로 처분하니까 처분 손실은 2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장부 금액이 지금 190이란 말이에요. 지난해 결산 때 190으로 평가했으니까.
그래서 190짜리를 170에 처분하면 처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 3번이 들어.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6번을 볼까요? 주식회사 한국은 25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5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여 즉시 사용하였다. 기계장치를 하여튼 1월 1일 날 취득을 했군요. 25년 12월 31일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1년치 감가상각을 하라는 말이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만 원, 정액법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1년이니까요. 500만 원에서 이 잔존가치를 뺀 것을 5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450만 원이죠. 450만 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1년에 90만 원이 되게.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12월 31일 결산시까지는 딱 1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치 감가상각비 정액법이니까 어렵지 않네요. 90만 원.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식회사한국은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 주식수 600주, 액면금액은 10,000원인데 발행금액을 16,000원에 발행했습니다. 할증 발행이죠. 주식의 할증 발행. 주식 발행 대금 전액 당좌예금으로 납입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신주 발행 전 주식 발행 차금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당좌예금에 입금되는 것은 얼마가 들어오냐면은요, 600주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발행 금액이 16,000원이죠. 그래서 600주 곱하기 16,000원 한 돈이 당좌예금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960만 원 차별의 당좌예금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은 탈락. 예. 자, 차변의 당좌예금 960만 원인 거, 나다라가 현재 맞았습니다. 그 다음, 대변에 액면가는 자본금을 인식할 때 씁니다. 액면가. 그러니까 10,000원이죠. 한 주당. 600주니까 600만 원.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이 600만 원이어야 됩니다. 대변의 자본금이 600만 원이 아닌 거 탈락.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할증 발행했으므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하면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고요.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 차변에 주식 발행 차금이 나옵니다. 주식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인데 이것과 이거는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주 발행 전에 주식 발행 차금이 없다고 가정한다고 얘기한 이유는 상계 처리할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은 유상증자를 문제로 낸 거예요. 유상증자라고 그러죠? 유상증자를 회계 처리하는 기본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요. 7번 문제 잘 습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랬습니다. 세금 계산서 문제입니다. 8번, 9번, 10번이 부가가치세 이론이죠. 자, 다솜이 세금 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꼭 기재해야 돼. 맞습니다.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성진이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있어 봐. 그럼 답이 다솜이가 답이라는 얘기죠.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어? 안 와도 된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틀려요. 네, 꼭 기재해야 되죠. 네. 자, 다솜이 틀렸군요. 성진이도 틀렸어요.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어요. 세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보면은요. 미연이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야. 맞아.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 예외적으로 공급 전에 발급할 수도 있고 또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 제도로 공급 후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연이가 맞았네요. 다음 정욱이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야 돼. 자, 직접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의 법인에게 거래를 직접 하는 거잖아요. 외국의 법인은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급할 수 없죠. 직접 수출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연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을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공급 시기 시험에 잘 나오죠? 1번 기한부 판매. 기한부 판매는 우리가 앞에 저기 아까 1번 문제에서 말이죠. 시송품이라는 거 있죠? 시송. 이 시송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기한부 판매.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네. 기한부 판매라는 것은요, 시송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을 해보고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 7일 내에 반품하면 돼요. 근데 7일이 지나면 구매 의사가 있는 걸로 보고, 예, 이제 매입자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네요. 공급 시기. 다음에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다.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돼야 됩니다. 가공 완료가 아니고 재화를 인도하는 때예요. 2번 틀렸고. 3번 장기 할부 판매. 최종 할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 공급 시기 하면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외상 판매. 대가를 받을 때가 아니고 외상 판매는 재화를 공급할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재화를 공급한 때. 그러니까 재화를 인도하는 때하고 같아요. 재화를 인도하는 때예요. 현금 판매이든 외상 판매이든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기본적으로 공급 시기로 봅니다. 가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1번 뿐이에요. 자, 마지막 10번을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 자료만 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되죠.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매출이 보니까 가와 나가 매출이에요. 매입은 다와 라가 매입입니다. 자, 가번을 보면은 국내 매출액 1억 1천만 원. 여기 10%가 매출세액이니까 1,100만 원 되겠고요. 매출세액. 나번에 수출액 3천만 원. 수출액은 과세 표준이긴 하지만 0% 세율을 적용하니까 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은 1,100만 원이고요. 이제 매입세액을 보면은요. 원재료 매입세액 400만 원. 요 400만 원이 매입세액이니까 이거 공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5인승 승용차 2000cc 구입 관련 매입세. 네, 1000cc 초과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승용차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되는 400만 원만 빼면 됩니다. 1100 마이너스 400만 원 하게 되면은 600만 원, 아니요, 700만 원을 납부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납부할 세금은 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75의 이론 문제 보셨을 때 앞에 74, 73, 72 이런 회차들의 문제의 난이도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네, 질문 놓치신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없으시면은요, 거기 이 2루 테크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여러분이 예, 결산 처리까지 실무 수행을 결산 처리까지 해보는 것으로 제가 시간을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